우리나라 언론 캠페인으로서 가장 큰 두 개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민족운동사적으로. 하나가 1907년에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는 대개 1928년, 9년에서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전개되었던 문자보급운동, 농촌계몽운동입니다. 이 두 캠페인은 한 신문사가 한 게 아니고 언론계가 전체로 적어도 한 2, 3년, 4, 5년 뭐 이렇게 걸쳐서 꾸준히 전개했던 우리 민족 언론사의 기념비적인 캠페인입니다. 자, 첫째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에 대구에서 광문사라는 출판사하고 문회라는 것은 그 모임이죠. 운영하던 김광재, 서상돈 이 두 사람이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고 있던 빚 1,300만 원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자, 이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뭐 일본이 뭐 군대를 가지고 침략을 하거나 이런 강압이 아니라도 나라가 그냥 빚으로 넘어가 버리게 생겼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부를 향해서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 뭐 물러나라 어쩌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나라 빚을 갚자, 우리 힘으로 갚자,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갚냐? 이 운동이 거대한 민족운동이 되기에는 오로지 신문의 힘입니다.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직이 없이 시작을 하고 정신을 퍼뜨리고 그 돈을 모으는 데까지 신문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캠페인이죠. 취지를 전파하고 의연금을 거두는 역할을 신문사가 맡았기 때문에 최초의 언론 캠페인이다. 그전에도 우리가 뭐 애국 계몽운동이다 뭐다 해서 이제 국민들을 개화하는 데 신문이 역할을 했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나라 빚을 갚자 운동은 이게 처음이죠. 여러 캠페인의 효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론이 구호운동을 벌린다든지 금모으기 운동이든지 이게 효시가 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907년 2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가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하자는 대구 광문회 사장 김광재, 서상돈 씨의 편지가 이렇게 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전문을 그대로 실으면서 우리가 이제 나라 빚을 갚자. 그리고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이 제일 많이 발행되고 제일 신뢰를 받으니까 제일 많은 그 성금이 오게 됩니다. 신문 광고에다가 어디에 있는 누가 얼마를 냈다 하는 거를 명단을 쭉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보상운동 지원금 총합소가 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총합소 임시사무소는 대한매일신보사 아니다. 이렇게 해서 총합소 규정을 발표를 하고, 원래 그 발기를 했던 김광재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라빚 이거를 1,300만 원을 일본 재정고문 메가다라는 재정고문이 높은 금리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들여와서 공공시설을 뭐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재정을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1905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도입을 했는데 일본 흥업은행에서 들어온 게 연 이자율이 6.6%, 100만 원을 일본이 떼어가지고 1,000만 원을 받으면은 900만 원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대로 떠안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성금을 걷어가지고 갚을 수 있냐? 전 국민이 우선 담배를 끊자. 국민 2천만 명이 하나씩 분담하면 1인당 65전이 되는데, 한 사람이 1개월간의 담배값이 20전으로 계산하고 3개월 모아서 저축하면은 거의 국채에 해당되지만은, 모자라는 거는 더 많은 성금을 내는 좀 뭐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한테 모으면 된다.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온 나라에 이제 퍼집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좀 엉성합니다. 2천만 국민이 전부 담배 피우냐? 그건 어린애도 있고 미성년자가 상당한 숫자고, 또 담배를 어쨌건 안 피우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한매일신보는 이 운동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봤어요.
안 되는 운동이다. 그래서 성금이 대한매일신보사로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성금 들어온 걸 다른 신문으로 명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금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꿨어. 자, 대제황언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널리 퍼지니까 그 정도 나도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대신들도 나도 끊겠다. 이게 자꾸 신문에 나고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웠던 사람은 심지어는 3끼를 2끼로 줄여가지고 그 쌀을 다시 보태가지고 한다. 부녀자들은 자기 폐물을 은비녀 뭐 이런 걸 다 내놔. 이렇게 눈물 나는 피땀이 모인 게 국채보상운동의 의연금입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돈을 거두는데 참여하면서 명단을 낸 겁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완전히 명단으로 가득 차. 또 그 다음 페이지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호외를 발행해야 될 정도야. 그 본지면에는 모자라니까. 그러다가도 넘치니까 다른 신문에다가 그걸 주기도 해요. 계산해봤듯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만은 이게 우리가 뭘 평가해야 되냐. 애국심을 이렇게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펼쳤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일본 통감부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죠. 처벌하면은 완전히 찬물 끼얹는다. 그런 계산하에 양기탁을 구속을 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횡령을 했다. 이겁니다. 구속됐다는 게 1907년 7월 12일입니다. 이때는 또 어느 때냐면 배설이 2차 재판으로 상하이에 가서 복역을 하고 돌아오기 직전입니다. 배설이 없을 때. 나 물어볼 게 있다고 좀 나오라고 그래. 그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신문사 안에 못 들어가니까. 불러내가지고 그냥 싹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제 이 영국 기록에 Arrest of Bessel's Korean Editor입니다. 한국인 편집장을 체포했다.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은 이런 편지고. 그러니까 영일 간에 아주 상당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양기탁을 구속한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배설도 돌아와가지고 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심각한 외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뭐 긴장이 고조되다가 양기탁을 구속함으로써 대한매일신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국채보상운동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중단 아니지만 돈을 낸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 양기탁이 돈 떼먹었다 이러니까 낼 마음이 그냥 싹 식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뭐 아주 굉장히 그 복잡한 외교 대결이 계속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1 영국 대사가 맥도날드인데 그 양기탁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전보를 쳐가지고 양기탁의 신변을 의사를 시켜서 보호하겠다 이런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만큼 양쪽에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됐고 양기탁은 더운 감옥이 아주 좁은 데서 잡혀 있으니까 영국이 항의를 많이 하고 이래서 결국 병원에 넣었다 하는 걸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기탁을 기소했다는 게 영국 외교 문서에 섹션으로 보도가 되고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양기탁을 기소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재판 관계가 서울 프레스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노란 표시된 부분이 그겁니다. 재팬 크로니클도 양기탁의 재판에 관해서 보도를 합니다. 영어로 된 기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양기탁의 재판은 우리나라 재판관하고 일본 판사가 공동으로 재판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형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이니까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이 되어버렸어요. 무죄라 해도 국제보상운동은 무산되고 나서 무죄가 되면은 일본은 자기 성과를 다 거둔 거죠. 그렇게 해서 석방이 되고 말았고 결국은 이 국제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국민의 핏방울이자 또 애국심이 결집된 고혈입니다. 이거를 다 일본이 도로 다 압수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한일합방 후에. 또 하나는 배설은 자기가 국채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에서 횡령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기사를 낸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영국 신문 노스차이나 데일리 뉴스를 상대로 또 고소를 제기했어요. 상하이까지 가서 배설과 양기탁이 이 재판 때 그 사진이
영국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던 겁니다. 한국 편집장을 영국 국기가 보호했다 하는 겁니다. 한일 합방 후에 그때 거뒀던 돈은 일본이 다 압수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양기탁의 전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4건의 역사 드라마라고 해서 배설과 양기탁 재판 문답을 다시 정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